받아서 앵커 브리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앵커님. 네.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7월에 워낙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8월에도 또 이제 이런 상승을 또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기대는 같지만 하나하나 좀 뜯어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주요 지표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표는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가입니다. 물가 지표는 여전히 고민거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연준이 중요시하는 물가지표 2개가 발표가 됐길래 제가 좀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개인 소비자 지출이라고 해서 PCE라는 데이터고요. 또 하나는 고용비용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구할 때 얼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느냐라는 부분인데 먼저 PC,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을 보시면 6월에 무려 6.8% 전년 대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FOMC 때 75bp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했지만 그 이후에 조금은 금리 인상의 강도가 낮아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상당한 랠리를 보였던 반면에 금요일에는 이런 물가 지표가 또 높게 나오면서 8월 역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할 수 있는데 월가 예상치인 6.6%도 현재는 좀 넘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고용비용지수 ECI라고 하는데요. 2분기 고용비용지수는 1.3%가 상승하면서 1분기 대비해서도 1.1%였는데 조금 높은 수준이라 이게 피크아웃은 맞지만 과연 정말 물가가 잘 잡힐까라는 고민은 8월 첫날부터 조금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투자전략 팀장님 입장에서는 고민거리지만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요. 사실 물가지표가 이제 10% 가까이도 봤으니까 세부 사항을 보면 분명히 다른 지표지만 물가 10%도 나오는데 6% 나올 수 있지. 그리고 시장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호재를 찾아가지고 살만한 핑계를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또 나쁘면 또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도 더 늦출 수 있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해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가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주식도 사실 이런 지표가 나왔으면 조금은 주춤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강했거든요. 그 안에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PC 6월의 개인 소비 지출은 6월은 어떤 달이었냐면 유가가 WTI 기준으로 다시 $120를 뚫고 가던 그런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 높았었는데 지금 최근에 내려왔고 거기다가 물가가 10% 이렇게 가다가 내려왔는데 이게 무슨 그 정도 수준이 지나간 거 아니냐. 더불어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지 않습니까? 가솔린 평균 가격이 고점에서 지금 10% 이상 급락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히는 6월 14일부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PCE에 반영된 그 가격은 조금은 높았던 유가의 레벨이라서 7월, 그러니까 8월에 나오는 물가 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조금 내려왔겠지. 이 정도의 느낌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그 옐런 언니도 맞습니다. 푸틴 잡아서 지금 가스 가격 잡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요. 이미 이제 저희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건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한 7월에 우리가 조금 누렸던 썸머 랠리를 8월에 이 한여름에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느냐가 저희의 가장 큰 궁금증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7월에 시장이 가장 강했었던 이유가 이 물가의 피크아웃도 있지만 두 번째 이제 앵커 브리핑을 보시면 바로 기업 실적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업 실적 자체가 아까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 좋게 나왔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던 수준보다는 이 정도면 정말 잘해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7월 초에 삼성전자가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나서 15.5조의 컨센서스였는데 2분기가 14조 초반이 나왔어요. 쇼크가 나왔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의 레벨이면 괜찮은 가격이지. 이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S&P 500 기업 중에서 56%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무려 73%가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낮아진 눈높이보다는 좋았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부러지고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물론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 안 좋아지는 폭보다는 괜찮다라는 게 지금의 포인트라서 8월에도 그리고 8월 같은 경우에는 7월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많잖아요. 예. 8월에는 이제 시크리컬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가 사실 강달러와 수요 부진에 그렇죠. 조금 힘들었던 섹터라면 시크리컬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최근에 관심이 높은 방산이라든지 에너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섹터라서 이런 기업들은 사상 최대치를 보여줄 겁니다. 다만 시장에서 해석은 빅테크에 대해서는 이제 바닥이다 라는 얘기 하겠지만 시크리컬은 이제 이거 좀 뭐 이 이상 좋아질까? 라는 고민은 던졌을 수 있는데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례로 지난주에 발표됐던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은 달러 기준이긴 하지만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전쟁의 수혜를 다 누렸던 회사들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크리컬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고 이게 연결해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죠. 정유주도 있고요. 그리고 뭐 소재주, 뭐 포스코라든지 그리고 비철금속,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이 자동차 반도체를 빼면 사실은 다 시크리컬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네카오라 그래서 성장주가 시가총액 상위에 있긴 하지만 업종 비중으로 본다면 뭐 에너지, 뭐 건조기라 그러거든요. 건설, 조선, 기계 그런 어떤 시크리컬과 은행까지 합친다면 사실은 시크리컬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크리컬이 올라와 줘야 추세적인 상승을 갖고 갈 수 있다. 자동차와 현대차가 지수의 상단을 조금은 더 트라이 해주고 이거의 탄력은 사실 시크리컬이 가져가 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앵커 브리핑으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바로 오늘의 키 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도 상당히 중요시하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나오면 유럽이나 미국의 투자자들은 밤이잖아요. 근데 트위터에 한국의 엑스포트가 얼마나 나왔느냐,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늘어났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왜냐하면 전달에 일어났었던 무역과 관련된 그리고 글로벌 수요와 관련된 가장 빠른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의 수출 지표군요. 그렇죠. 매월 1일 9시 부근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중요시 체크하는데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올라가게 되면 전 세계 기업들의 EPS 증가율이 바닥을 찍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지난달에 5% 수준에서 7월의 수출은 전년 대비 9% 정도 회복할 거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회복하게 되면 아까 반도체는 이미 좀 바닥을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시크리컬 쪽이 나쁘지 않은 뉴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무역 수지가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지난달에 20억 달러가 적자였는데 이번에 발표되면 아마 40억 달러 적자로 확대될 수도 있어요. 적자 폭이 거의 2배 이상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적자가 확대되면 우리나라의 마진이 또 축소된다라는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한 가지 또 좀 약간 안 돌아가고 할까요? 아까 첫 번째 물가하고 비슷합니다. 결국 무역 수지가 악화됐었던 거는 에너지 비용 때문이다. 그쵸, 석유. 근데 지금 에너지 비용 많이 낮아졌잖아.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 낮아진 거는 이제 앞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 보면 무역 수지는 이제 안 좋은 점도 픽아웃했다. 이런 논리가 된다면 8월의 스타트도 나쁘지 좋다. 않아 보입니다. 저희 사실은 앞서 스톡도 나왔는데 네이버 카카오의 성장주가 사실 상당히 최근에 흐름이 좋았고 이제 남은 건 그래도 견조했었던 이 시크리컬한 종목들 8월에도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으냐인데 지금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만 보면 8월에도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들 예상하고 기대하는 거는 8월에는 어차피 FOMC도 없고 물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긴 합니다. 바로 오펙. 러시아와 생각이 굉장히 잘 맞네요. 그래서 이제 수출이랑 무역 수지를 얘기를 드렸는데 시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크게 기대 안 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왜냐하면 빈살만 왕세자가 바이든 대통령 만났다고 해서 바로 증산을 합의하거나 이런 건 기대하진 않습니다. 안보와 관련된 방산과 관련된 이슈는 더 부각이 되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9월에 지금은 소폭의 증산 정도만 나와도
괜찮은 선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감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좀 지나간 이슈라서 아마 이제 오펙 플러스를 통해서 조금은 안도하는 랠리가 이어지지 않겠냐. 아니면 오펙 플러스까지는 좀 관망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예. 그리고 오펙 플러스부터 다음 주에 미국의 물가 데이터가 8월 10일에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 8월 10일에 물가 지표는 7월께 나오기 때문에요. 조금 더 그 기대감으로 가져갈 수 있는 힘은 조금 비축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잡는 데에 이 앵커 브리핑이 아주 큰 중심을 잡아주고 네. 계세요. 점점 시장을 보면서 안도하고 있거든요. 네. 마음이 편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오늘 또 어떤 변수가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